아까 처음에 그 형이 미세먼지하고 치매 주 전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내가 다루는 이제 학문 분야는 직업적인 노출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노출되는 걸 다루기 때문에 일반 환경 중에 있는 걸 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안 좋다라고 알려진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0년대 이 이후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연구를 하다가 보면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는 흔히 PM10 이라고 하는데, PM10은 직경이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가 되는 걸 PM10이라고 그러고, PM10이라고 하면 PM10 밑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해요. 네. 그죠? 네. PM2.5 그러면 2.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하를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 근데 해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은 고온 고압에서 폭발을 하는 연소가 되는 연료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디젤 자동차는 힘이 세잖아. 고온 고압에서 폭발을 시키거든. 이런 경우에 미세먼지가 이제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일반적인 미세먼지보다는 아주 초미세먼지 PM2.5 혹은 PM1.0의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나오면 사람이 노출이 되잖아요. 사람이 접촉하는 그는 크게 몇 군데가 없어요. 피부,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눈. 네. 이 네 개가 접촉을 하거든. 그래서 피부는 배리어가 아주 잘 촘촘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다음에 먹는 경우에는 영향을 끼치기가 좀 어렵죠. 네. 대신에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 이제 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막염이라든지 혹은 망막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 노출 경로는 호흡기를 네. 통해서 들어간다, 미세먼지가. 근데 미세먼지는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먼지는 이제 코어는 금속 코어이고 그 주변을 수많은 화학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카본, 검댕이라는 물질이 이제 가장 많은 거고, 그래서 이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입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기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 뇌 장벽을 망가뜨리고 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말은 호흡기로 들어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폐포에 들어오게 되면 폐포에 있는 마크로파지가, 탐식세포가 미세먼지를 잡아먹잖아. 잡아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금속이야. 탐식세포가 셀을 소화를 못 시키잖아. 네. 그럼 본인이 죽어버려. 네. 본인이 죽어버리면서 수많은 염증세포를 폐포 내에 혹은 혈관 내에 유리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혈액 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또 미세먼지는 그대로 남아서 혈액을 통해서 심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도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가 적을수록 잘 들어갈 수 있겠지. 네. 특히 이제 뇌는 잘 아는 것처럼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잖아. 뇌가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보가 될 거야. 그래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기관인데, 안 일어나게 하는 걸 막아주는 장벽이 있어요. 그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잖아. 네. 뇌 혈관 뇌 장벽.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아주 타이트하게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죠. 미세먼지가 거기에 들어가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심장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BBB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그쪽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와, 저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정기적인 자극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처음 만나는 곳이 이제 코를 들어가게 되는데, 코에는 후각신경이 나와 있거든.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는 후각신경을 통해서 냄새를 맡잖아. 근데 이 후각신경이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거는 정기적인 흐름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 미세먼지가 후각신경에 닿으면 트란스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전이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후각신경을 타고 브레인으로 들어가요. 아 이렇게 위로. 음. 네네. 그래서 그 연구가 뉴욕에 있는 러커스 대학이라고 그쪽의 연구자가 이제 그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먼지는 후각신경을 통해서 바로 브레인으로 이동을 해서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했던 연구는 이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5,000명 정도를 모아서 인지기능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뇌 MRI를 찍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미세먼지가 좀 낮은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뇌 구조의 변화가 좀 빨리 일어난다. 퇴행적인 변화가. 네. 그러니까 뇌 노화가 조금 빨리 된다. 그걸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아 형이 하셨습니까? 네. 네. 2020년 12월에. 박수. 박수. 아니 그건 제가 됐는데. 우리 환경에서 좀 좋은 저널인데, 그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라고 저기 미국 환경청에서 나오는 논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내가 연구하는 거는 심장 쪽을 했었거든요.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 동물 실험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먼지는 심장뿐만 아니고 브레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높아지고 정신과적인 질환이 조금 문제가 될 때라서 자살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자살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죠. 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형이 하셨다고요? 미세먼지가 높아질수록 자살 위험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세먼지가 높은데 있으면 자살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거는 2010년이었어요. 그 연구를 한 거는 그거는 미국 정신과학 기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리에 아주 표지 논문으로 실렸고 그때 CNN하고 폭스뉴스하고 뉴스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형이 그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영어로? 영어로 인터뷰는 못하지. 메일로 보내. 거기에 이제 인터뷰 기사. 그래서 지금도 있다. 대단한 이 학자를 오늘 모시고. 뭔 또 이런 건 빼야 돼. 이것도 좀 큰일 나. 이런 건 빼야 돼.